이젠 친구도 귀찮다고 중얼거리며 모임을 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예전처럼 친한 친구들과 함께 크게 웃어본 게 언제인지 아득하게 느껴지시나요? 학교 끝나고 매일 같이 놀던 그 친구, 사회에 나와 고단한 하루 끝에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던 동료들. 그 시절의 친구들은 우리의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어느새 상황은 달라집니다. 문득 모임이 귀찮아지고 연락이 와도 받기 망설여질 때가 많아집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노년의 친구가 정말 필요할까? 나이가 들면서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은 자연스럽게 변화합니다. 젊은 시절 우리에게 친구는 전부였고 친구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한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변화하게 됩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주변 사람들이 은퇴, 이사, 혹은 사망 등의 이유로 떠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직장에서의 퇴직, 자녀의 독립 등으로 인해 일상적으로 만나던 사람들과의 접촉이 줄어듭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정은 더욱 간절해지기도 합니다. 오랜 친구들은 우리 인생의 기억을 완성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잊고 있던 과거의 순간들을 친구들이 기억해주면서 우리의 삶이 완성체로 나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동창회나 모임에서 친구들이 야, 너 옛날에 이렇게 했잖아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잃어버렸던 인생의 조각들을 되찾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정의 질적인 측면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단순히 많은 친구를 가지는 것보다는 진정한 의미의 우정을 나누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처럼 좋은 친구를 사귀기도 어렵지만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 관리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먼저 자신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정은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좋은 것은 희생이라고 부르지 우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시기에는 슈퍼 친구와 삽 친구를 구분하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슈퍼 친구는 과거에도 좋았고 지금 생각해봐도 좋은 친구들입니다. 이런 친구들과는 연락을 유지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삽 친구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망설임 없이 곁에서 힘이 되어주고 말 그대로 삽을 들고 와서 함께 땅을 파줄 수 있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좋은 말로 위로하는 것을 넘어 실제로 행동으로 도움을 주는 친구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한 걸음에 달려와주는 친구, 가족 문제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기꺼이 돕는 친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년 이후에 이러한 친구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비교적 쉽게 서로 돕고 의지할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삶의 무게가 실리면서 남을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서로의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건강 문제나 경제적 사정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의 어려움에 깊이 개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중년 이후에는 삽친구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실적인 우정을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내가 힘들 때 삽을 들고 달려올 사람은 많지 않을 수 있지만 따뜻한 말 한마디로 위로를 건네고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는 친구도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삽친구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점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정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상황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해 관계가 악화되는 경험을 합니다. 이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힘든 상황에서는 친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친구가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인관계에서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굳이 친구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 즐겁고 편안하다고 말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댓글을 읽는 것이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것보다 재미있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향과 선호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정이 중요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질 높은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만나면 불편한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나를 알아주고 격려해주는 친구를 곁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정의 의미는 변화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더 잘 알고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복과 건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스스로를 가장 좋은 친구로 여기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타인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배우자, 부모, 자식이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관계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영원한 관계는 없기 때문에 관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성장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나이 들수록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친구가 그립고 외롭지만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은 변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진정한 의미의 우정을 나누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건강을 챙기는 것이 중년 이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우정은 양적으로는 줄어들 수 있지만 질적으로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국면을 겪게 되고 이는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우정은 중년 이후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이는 우리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우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 있는 대화 나누기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표면적인 대화를 넘어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감정, 고민, 희망 등을 나누며 더 깊은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상적인 대화를 넘어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어떻게 지내? 라는 질문 대신 최근에 가장 큰 도전은 무엇이었어? 또는 앞으로의 인생에서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이야? 와 같은 질문을 통해 더 깊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취약점을 드러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고민이나 두려움을 솔직하게 나누는 것이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개방성은
상대방도 자신을 더 편하게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 상호 신뢰와 이해를 깊게 합니다. 두 번째는 상호 지지와 격려하기입니다. 서로의 목표와 꿈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거나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기에 친구의 지지와 격려는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새로운 취미나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 단순히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아주거나 함께 계획을 세우거나 때로는 직접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지원은 우정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도움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건강 문제, 가족 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친구의 존재는 큰 위로가 됩니다. 단순히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필요하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도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감사 표현하기입니다. 친구에 대한 감사를 자주 표현하는 것이 우정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서로의 존재와 지지에 대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그 가치를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표현은 큰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작은 친절이나 배려에 대해서도 감사를 표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전화로 안부를 물어왔을 때 바쁜 와중에 전화해줘서 고마워. 네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아라고 말하는 것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한 감사 표현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선물이나 행동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좋아하는 책을 선물하거나 그들의 취미나 관심사와 관련된 물건을 깜짝 선물로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이 모여 우정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공통 관심사 공유하기입니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찾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경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런 활동을 친구와 함께하면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서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 책에 대해 토론하는 것은 지적 자극과 함께 우정을 깊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는 요리 클래스를 함께 듣거나 정기적으로 요리를 함께 만들어 먹는 모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공통의 경험을 만들어주며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여행도 좋은 방법입니다. 함께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실제 여행 중의 경험, 그리고 여행 후의 추억 공유까지 모든 과정이 우정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을 넘어서 새로운 환경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지지하는 기회가 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인 연락과 만남 유지하기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각자의 삶이 더욱 바빠질 수 있지만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브런치를 함께 먹는다거나 분기마다 한 번씩 영화를 보러 간다는 등 규칙적인 일정을 만들어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면 서로의 삶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 수 있고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직접 만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나 화상통화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짧은 메시지로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간단한 메시지라도 정기적으로 보내는 것이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용서와 이해의 자세 갖기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년 이후에는 각자의 가치관이 더욱 확고해지면서 의견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는 서로의 부족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 화를 내기 전에 그 이유를 물어보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상대방의 행동에 숨겨진 의도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실수나 갈등에 대해 집착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화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과거의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채로 있다면 그것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중년 이후의 우정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하고 즐거움을 나누는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인생의 후반기를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우정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삶의 질을 높이고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 이후의 우정은 젊었을 때와는 다른 특별한 가치를 지닙니다. 이 시기의 우정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공유하고 서로의 성장을 지켜보며 함께 나이 들어가는 과정을 나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고 인생의 도전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년 이후의 우정을 단순히 유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깊이 있게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 일이지만 그 결과로 얻게 되는 깊은 유대감과 삶의 풍요로움은 그 어떤 노력보다도 값진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국면을 겪게 됩니다. 젊었을 때와는 다른 도전과 기회들이 찾아오죠.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도움이 되는 행동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힘든 상황에서 친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합니다. 특히 오랜 친구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이는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씨는 50대 중반의 회사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게 되었죠. 당황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김 씨는 가장 먼저 30년 지기 친구인 이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반응은 김 씨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이 씨는 김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너도 참 운이 없구나. 요즘 같은 때에 직장 구하기 힘들 텐데 라고 말했죠. 이 말은 김 씨에게 큰 상처가 되었고 30년 우정에 금이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예상치 못한 반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들도 각자의 삶과 고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에 온전히 집중하기 어려울 수 있죠. 또한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반응을 보일 경우 오랜 관계가 순식간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자기 돌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규칙적인 운동을 시작하거나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거나 새로운 취미를 개발하는 등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의 정신 건강을 개선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담사나 심리치료사와의 대화는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효과적인 대처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친구에게 의존하는 것보다 더 건설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친구가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진정한 성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압박이나 주변의 기대 때문에 자신의 본성을 억누르고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런 외부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박 씨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박 씨는 20대, 30대 때 항상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주말마다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고 항상 북적이는 장소를 찾아다녔죠.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박 씨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하고 행복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변화가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성향과 선호도는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굳이 사회적 기대에 맞춰 친구 관계를 유지하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독서, 그림 그리기, 정원 가꾸기, 요리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내적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장소를 탐험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죠. 물론 완전히 고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교류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빈도와 강도를 자신의 성향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까운 친구들과 만나 식사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간단히 근황을 주고받는 정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만나면 불편한 친구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이게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인 습관이나 태도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특히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반복적인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죠. 최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최 씨에게는 40년 지기 친구 정 씨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나이가 들면서 정 씨는 점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만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의 험담을 하거나 사회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죠. 처음에 최 씨는 오랜 친구이니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간이 지날수록 정 씨와의 만남이 스트레스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최 씨는 정 씨와의 만남 빈도를 줄이고 점차 관계를 멀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면서 일부 사람들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뿜어내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계속 교류하는 것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점진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남의 빈도를 줄이거나 전화 통화 대신 문자 메시지로 소통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서서히 관계의 밀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동시에 긍정적이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관계는 더욱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 함께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관계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정신적인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 것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인 만큼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등을 통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정의 의미와 중요성은 변화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과 삶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중년 이후의 삶에서 진정한 친구 관계와 행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됩니다. 한두 명의 좋은 친구면 충분합니다. 오히려 소수의 깊은 관계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이 가장 중요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 자식, 그리고 나 자신이 가장 소중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과의 관계를 돌보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는 시작과 끝이 있으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현재 우리 곁에 있는 소중한 관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친구가 그립고 외롭지만 아프고 나서야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건강 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는 친구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대신 자신의 상황에 집중하고 스스로를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성향을 파악하고 친구가 적게 필요한 사람이라면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대인관계에서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행복하고 평안하다면 굳이 친구 관계에 매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듣기 싫은 말을 하거나 만나면 불편한 친구들은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거나 반복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우정을 경험하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들과의 우정을 통해 다른 세대를 이해하고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습니다. 관계의 질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소수의 깊은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 들수록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모든 관계의 기본이 됩니다. 고독과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주해야 합니다. 이는 자신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취미 활동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연락과 만남을 유지하되 강요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의 삶을 존중하면서도 관심을 보이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관계를 강화합니다. 친구의 존재와 지지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자주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서와 이해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한 관계는 없으며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의 질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는 많지 않아도 되며 오히려 소수의 깊은 관계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을 가장 중요한 친구로 여기며 관계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복과 건강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와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듦은 단순히 시간의 흐름이 아니라 자신과 타인, 그리고 삶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더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친구보다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친구를 끊고 고독한 산속에 들어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굳이 불편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기보다는 내 마음이 편안한 사람들과 적당한 거리에서 건강하게 관계를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만끽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즐거워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롭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만 보고, 가고 싶은 곳만 가고, 먹고 싶은 것만 먹는 인생. 친구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내 삶을 디자인하는 인생 말입니다. 그리고 가끔 우연히 만난 친구와 따뜻한 차 한 잔을 나누며 야, 그때 참 좋았지 하고 웃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결국 나이가 들수록 친구는 옵션이고 내 행복은 필수입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대신 나 자신과 좋은 친구가 되는 법을 배우며 오늘부터 그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빛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